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침체하는 소비 진작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에 나섭니다. 대구시가 장마철 기상 관측에 따라 시 구군 유관기관 합동 풍수해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인력 중개 실적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보령시가 보령 청년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4기 보령시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경북도가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춰 경북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침체하는 소비 진작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에 나섭니다. 전 국민에게 최대 52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화폐 할인 지원도 상향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 규모의 3분의 1인 10조 원은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40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수급자와 농어촌 지역민들에게는 추가 지급돼 최대 5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할인율도 대폭 확대됩니다. 비수도권 지역화폐 할인율은 10%에서 13%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황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추가 추경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는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분야로 인공지능 사업 예산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정부 측이 요구한 70억 원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민생 중심으로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이 대부분 누락된 것과 비교하면 성과입니다. 2단계가 내년 초에 이제 추진될 거고요. 그 중간 과정에서 브릿지 사업으로 일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한마음 걷기 대회가 2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홍릉 숲길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4일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길에서 2025 동대문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워킹시티 동대문구 선포식과 함께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약 2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2km 구간을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걸으며 건강과 힐링을 함께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우승 힙합댄스팀의 축하 공연과 금관 오중주 연주, 푸짐한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모두가 즐겁게 걷는 워킹시티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청년 16인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진행했습니다. 6월 16일 오전 답심리동 장령당 공원에서 6.25 순진 16지사 위령제가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이번 위령제는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사대를 조직하고 전투에 참여해 순국한 16명의 청년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동대문구 제한군인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재단 헌화, 분향, 헌주, 묵념 등 전통제례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과 지역 주요 인사, 보훈단체, 주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며 애국심을 되새겼습니다. 마포구가 골목 상권의 활기를 되살리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골목 상권 붐 축제와 11대 상권 활성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마포구가 지난 14일 골목 상권 붐 축제와 11대 상권 활성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상권 선포식을 통해 본격적인 골목 상권의 힘찬 출발을 알렸으며 감사패 전달식과 선포식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이어 상권별 대표 먹거리, 체험 판매 부스가 마련됐으며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는 대구시 의료관광 수행기관인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엑스코를 비롯해 대구시 의사회, 대구시 한의사회 등 관련 기관과 지역 교수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외 홍보센터 운영 활성화, 선도 유치기관 지정 확대, 대학병원과 의사회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등 의료관광 제도약 기반을 보강하는 방안 등도 공유했습니다. 대구시가 장마철 기상 관측에 따라 시, 구군, 유관기관 합동 풍수해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사태, 지하공간 침수 등 분야별로 추진해온 풍수해 대책을 재점검해 보완 사항을 살펴보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재난대응 작동협조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그간 주민 대피 훈련을 1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기상청 강우정보와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 예측 정보를 활용해 선제적 주민 대피를 실시하고 소방, 경찰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주민 대피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부터 재난안전기동대를 취약시설 예찰 및 주민 대피 활동에 투입하고 침수 우려 지역에 소방 119 특수구조대를 배치해 재난에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대전 사회서비스원이 어르신과 함께하는 인지업 100+ 청춘 힐링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인지 건강과 노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축제의 일부는 한밭수목원 일대를 걷는 100+ 건강 걷기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으며 건강관리, 지역복지정보 제공 등 23개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이어 힐링 콘서트와 시니어 모델협회의 패션쇼 등이 열렸으며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 인권보호 캠페인을 전개해 공익적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2부 개회식에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인지건강 슬로건 퍼포먼스로 인지건강의 중요성도 알렸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디유니콘 라운지에서 제4기 디유니콘 프로젝트에 선정된 10개 기업의 현판을 수여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번 현판 증정식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민간투자사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유망기업의 미래 가능성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디유니콘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유망기술 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향후 성장 도약 자금 지원, 디유니콘 라운지 전용 공간 우선 이용 등 맞춤형 지원을 하며 밀착형 컨설팅과 정책 연계를 병행해 성장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이 가진 과학기술 기반과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잠재력 높은 기업을 유니콘급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해양 수호에 헌신하는 해군 장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교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동명을 공유한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 9월 춘천함과 자매결연을 맺은 시는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우호 협력 관계를 굳건히 다지고 해양 수호에 헌신하는 해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금산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해 지역 주민, 춘천문화원, 한백록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정 내부를 직접 둘러보며 해군 장병들의 노고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는 해군 춘천함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방과 민간이 협력하는 모범 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지역 일반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2025년 식품위생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평창군 지부가 주관한 행사로 남부권은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북부권은 진부면 문화복지센터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총 600여 명의 영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외식업 현장에 필요한 식품 위생관리 수칙부터 노무관리, 식중독 예방, 평창군 위생시체까지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외식업 종사자들의 건강과 위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리더 역량 강화와 군정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사전 신청한 지역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서 조창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지역 공동체, 인구 변화,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각 분야의 전문가의 특강과 100분 토론 형식으로 구성돼 지역 리더 간의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특강은 6월 12일 오전 7시 허태균 고려대학교 교수가 지역 공동체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7월 10일에는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구 감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강원연구원과 협력한 정책 토론회도 예정돼 있어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논의된 주제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리더십 아카데미가 지역 리더들에게 변화에 대응하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평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투자유치 60조 원 달성 기념 행사를 청주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충북도와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영동군, 샘표식품 간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민선 8기 출범 3년 만에 대기업 중심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 60조 원 공약 100%를 달성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첨단 산업 분야 투자 유치 금액의 75.3%가 집중돼 충북도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중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 유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유치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합 문화센터 등을 건립해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인력 중개 실적 15만 명을 돌파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약 5만 명 대비 3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참여자 수가 36만 명을 달성했고 연말까지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도시지역 유휴 인력을 농촌 일손으로 연결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도시민 일자리 제공이라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는 도시농부를 수확, 손질 작업이 집중되는 증평군 부추농가에 투입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바퍼 작업장에서 가공한 뒤 납품하는 연계형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기존에 유실되기 쉬웠던 농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연결한 사례로 앞으로 마늘 쪽파 농가로의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보령 청년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4기 보령시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보령시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며 지역 내 청년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참여 기구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4기 청년 네트워크에는 보령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38명이 참여합니다. 임기는 2027년 5월 12일까지이며 교육 참여, 복지 문화, 일자리 주거의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청년 네트워크는 매 분기 전체 회의를 개최해 정책 제안, 청년 행사 참여, 정책 모니터링 및 홍보 등 다양한 청년 이슈를 발굴하고 분과별로 세부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김동일 보령시장은 청년들이 꿈꾸는 삶을 OK 보령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춰 경북 새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운영합니다. 기획추진단은 새 정부 국정기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포함한 지역 현안과 발전 과제를 국정과제화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단장 역할을 맡아 새 정부와 협력을 본격화합니다. 도와 22개 시군, 경북연구원이 추진단 운영 주체가 되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도정책자문위원회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도 병행해 변화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북도는 그간 새 정부 대응 기획 전략회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경북도 전체 실국이 참여한 새 정부 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도 실시했습니다. 이어 도와 시군 기획 담당 부서장과 함께 국정과제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북도가 도내 7개 보건간호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3개 지방의료원과 고교 졸업자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기관은 도와 경북교육청을 비롯해 경주 여자정보고, 효청보건고, 포항보건고,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등입니다. 협약에 따라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정보 공유와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합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의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들이 양성돼 실질적으로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을 뜻하는 대자보 정책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광천권역 교통대책 역시 대자보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인 북구청장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자보 정책을 바탕으로 광천권역 교통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 신설을 추진하고 간선 급행버스 BRT와 도심 급행버스가 광천권역을 지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광주천을 건너는 보행로인 에코브릿지를 만들고 브릿지에 올라가는 보도는 차선을 줄여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인 북구청장은 강 시장의 대자보 정책만으론 더현대 광주 인근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차량 교통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자보 정책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이제 차량 교통 부분을 통제해가지고 차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 있잖아요. 더현대 광주 건축 허가를 내준 북구는 4가지 조건을 내걸며 광주시를 향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예물단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누구 책임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후세들에게 정말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가 저질리고 끝나는 시대는 이제는 더 가서는 안 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미 2차례 회의와 3차례 문서를 주고받으며 협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걷는 도로를 줄여서 도로를 넓히자라는 그런 제안도 이제 있습니다. 22가지 중에는 그건 말이 안 돼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자보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대자보와 자동차의 이 문제를 어떤 대립적 관점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현실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재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문 청장도 체급을 올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11구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7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도 4년이 지났지만 진상조사 보고서는 요원한 데다 희생자 심사도 늦어지면서 유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11구 여순 사건은 제주 4.3 사건 당시 출동명령을 거부한 군인과 이를 진압하는 진압군의 충돌 과정에서 여수 순천 지역 민간인 최대 만여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이념 갈등 속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사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크지만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사건 등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홍보시설조차 변변찮은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여수시가 5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처음으로 홍보관을 조성했습니다. 연자들 때문에라도 말을 않고 산 세월이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의 기억에는 잘못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홍보관을 통해서 역사의 올바른 진실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여순 사건을 알리려는 노력은 첫 걸음을 내딛었지만 정작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의 핵심인 여순 사건의 공식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보수 편향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논란 속에 성과 없이 지난해 4월 1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2기 기획단은 아직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여서 법정 시한인 내년까지 보고서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중앙위는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유족과 지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위원회가 한 번도 제대로 열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 위원들 구성부터 진상 보고서 작성 기획단까지 그대로 좀 인원들이 이럴 수 있는 인원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7년이 지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77년간 풀지 못한 한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 도심 한복판에 아이들이 흙을 밟고 나무를 만지며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숲속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공원에 가족 친화형 생태공간 유아숲 체험원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라봉 유아숲 체험원은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전국 주요 식물들이 식재된 야외 체험학습장을 비롯해 대피소와 어식 놀이터 등 11개 놀이시설과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 교육공간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아숲 지도사 2명을 배치해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시범교육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름철을 맞아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이번 숙박세일 페스타 행사에서는 13개 광역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특별기획편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본편,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편 등 숙박 할인권 총 40만 장을 배포합니다. 먼저 28일부터 30일까지 지역특별기획편을 통해 숙박 할인권을 발급하는데요. 강원, 경남, 경북 등 13개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을 예약할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편 할인권 배포는 내달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2015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책 소개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월 31일까지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조 증상 없이 찾아오는 골다공증은 골절과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기 검진이 필수인데요. 54세, 60세, 66세 여성은 국가 무료 검사를 꼭 받으시고 무리 없는 걷기나 플랭크 같은 자극 운동으로 뼈를 건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